미국의 대선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대선이야 원래 요동치는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 경기 부양책,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제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 부양책을 대선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최신 상황과 현 정국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겠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왔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 주말 새에 나온 소식들부터 대선 소식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2차 TV 토론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대면으로는 토론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한날 한시에 두 후보가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마주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토론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 후보가 등을 돌리고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이번 토론 어떻게 결론이 나왔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토론 방식은 좀 달라졌어요. 하지만 TV 토론 내용만을 놓고 보면 결과는 조 바이든 후보의 압승입니다. 2대0 압승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때 TV 토론 보셨던 분들은 좀 우리나라가 싶을 정도로 막말, 끼어들기.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낙인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좋지 않았어요, 평가가. 2차 TV 토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다른 TV 채널을 통해서 사회자가 동시간대 이제 이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후보의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CNN의 이제 시청률 조사 기관인 AC 니슨의 자료를 보니까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나왔던 ABC 방송의 시청자 수는 1,390만 명을 넘어섰지만 MBC 방송 같은 시간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 토론이 진행됐던 이 NBC 방송의 시청자 수는 1,300만 명이다. 90만 명 차이가 별겨 대수냐라고 하실 텐데 채널이 달라요. ABC 방송은 자회사가 이제 한 개지만 ABC 방송 하나에서 나왔지만 MBC는 MSNBC, CNBC가 있기 때문에 세 개 채널을 통해서 같은 시간대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량 공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총 시청자 수면에서 뒤졌다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패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정책 토론의 내용이에요. 근데 좀 선거에서 지고 있으면 막말도 하게 되고 흥분도 하게 되는데 둘이 진행하는데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인종 문제 나왔다고 해서 격화될 필요는 없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화를 참지 못하고 흥분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반면에 바이든 후보의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된, 좀 침착하게 정책 위주의 토론으로 진행된 것으로 미루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좀 고성이 오가고 화를 내는 쪽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게 정책 위주의 설명을 하고 있는 바이든 후보 쪽으로 손을 들어준 게 아니냐라는 건데 다만 이 AC 닐슨의 이제 이런 통계는 TV 토론 정상적으로 이제 TV 시청자만을 가지고서 집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움직이면서 보잖아요. 모바일을 통한 이제 집계가 안 되긴 거기 때문에 이걸 갖고서 이제 우세했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그래서 마지막 3차 토론이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2일이에요. 이 토론에서 아마 대선 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칼을 갈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전국적인 이제 이 지지율 면에서는 약간 뒤지고 있지만 경합주, 이른바 우리가 이제 스윙 스위트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점점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가 조금 많이 할수록 격차가 지지율이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맞습니다. 격차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 3차 TV 토론에서 모든 걸 쏟아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이 일단은 총평을 했을 때 아직까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조 바이든 후보 쪽에서도 좀 추문 이슈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차남의 문제가 좀 걸리고 있어요. 마약 얘기도 있고요. 사생활 문제도 좀 있는데 이게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에 미국인들의 감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영향을 암암리에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인의 가족 리스크는 정말 어떻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선을 3주 정도 터지고 나온 이제 이
지금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격차를 벌이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양상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차남의 이제 사생활 의혹이 터진 것은 악재입니다. 근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보면 불륜부터 시작해서 사생활이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탈세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한 번 이제 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굉장히 좀 위축될 만한데 그 시기에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헌터 이 차남 후보의 사생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차남의 경우 마약 복용을 했다. 그리고 신혼 미상의 여성과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궁지에 몰리고 있는데 어쨌든 FBI는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차남 조 바이든의 후보의 차남은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비스트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몸담았던 고액 보수를 받으면서 컨설팅해줬던 업체의 이제 이 그 부실에 대해서 좀 아버지 힘을 이용해서 이제 좀 무마한 게 아니냐, 수사를 무마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는 잘 됐죠. 좋은 거리를 잡았죠. 그렇지 않아도 네거티브 공세가 굉장히 강한데 이런 조 바이든 후보의 이 차남의 어떤 의혹을 더 부각시키면서 가족을 맹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 뭐 둘 다 깨끗하지 않네라는 것이겠지만 또 하나는 야, 조 바이든 후보도 결코 이제 만만치 않네. 막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런 이제 팩트 체크가 물론 되고 있습니다만 FBI의 수사는 이게 과연 조 바이든 후보의 정말로 컴퓨터 이메일에서 나온 건지 이 출처에 대해서 아니면 이 좀 조 바이든을 좀 당선되기를 좀 꺼리는 어떤 이제 조 바이든 후보한테 불리한 정보를 흘리기 위해서 제3국에서 뭐 러시아라든가 이런 이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이제 열어두고서 FBI가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이야기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사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에 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경기 부양책을 실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맞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 과정에서 추경을 4번이나 하고 그것 때문에 국가채무 우려가 번지는 것처럼 미국도 국가채무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 또 70년 만에 GDP를 초과한 적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미국이라는 국가가 대규모 경제 국가고 또 기축통화국 달러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재정 적자 규모가 괜찮은가 싶은 의구심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정 준칙 도입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이게 국가 부채라는 게 분모가 GDP라는 게 국가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장을 한다면 이게 뭐 꽤 괜찮은 투자와 소비로 이어진다면 꽤 괜찮지만 지금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쏟아붓기 시기죠. 보편적 복지로 흐른다면 이거는 생산적인 어떤 도구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축통화 국가이지만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의 목소리가 높은데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4차까지의 이제 미국의 돈 투입을 보면 거의 뭐 3조 달러 가까이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조 달러라는 건 2020년 회계년도 미 재무부의 통계를 보니까 미국은 회계년도가 이제 10월에 시작해서 9월 말에 끝나다 보니까 지금 3조 달러가 넘었다는 겁니다. 3조 1,000억 달러 이상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3,500조 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한 512조니까 한 7배쯤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채를 미국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는 재정준칙에서 GDP 대비 부채 규모 60%를 얘기했지만 지금 이미 100%를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되면 유럽에 뭐 요람에서 무덤으로 외쳤던 유럽과 비슷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이 부채를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지금과 같이 지금 여야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경기 부양을 해서 내놓은 이제 5차 부양책의 규모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 이제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행보도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어요. 재정 완화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2022년까지 무게 17명의 이제 FRB 위원들의 점도표를 통한 금리 이제 예측도를 보게 되면 제로금리가 앞으로 3년 정도 더 이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물가도 기존에는 제시했던 게 2%의
근접하거나 우월하게 되면 긴축을 통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거나 풀어놓은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평균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네. 잠시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과거 평균을 감안해서 상당 기간 양적 완화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서 전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내진 이제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아마 돈 풀기 양적 완화를 상당 기간 또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미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하지는 않을지는 좀 봐야겠는데 경기부양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과 공화당 둘 다 나름의 경기부양책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뭐 민주당의 규모가 좀 더 많아서 공화당과 행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뭐 이런 정도의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공화당에서 단독으로 표결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맞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미국은 상하원, 이게 경기부양책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거쳐야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네.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하원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상원은 또 공화당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넘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2조 2천억 달러의 5차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 이제 차기에 아마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의 경기 부양을 감안한 조금 고강도의 대책을 이제 발표를 했다면 아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1조 한 6천억 달러 정도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네. 우리도 지금 추경을 하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추경은 타이밍인데 경기부양책은 타이밍인데 그게 늘어지다 보니까 여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안을 내놓고 있고 여기에다 또 미 공화당은 이 중재안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안보다도 더 낮은 금액 5천억 달러로 이제 단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쉽지 않아요. 지금 대선이 11월 3일입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날짜 따지게 되면 보름 남았거든요. 그렇죠. 보름 새 하원, 상원 통과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맞추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액션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마 이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이제 백악관의 주인이 가려지게 된다면 더 센 부양책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이 보름 남았다고 하셨는데 대선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국감에서 이주열 하는 총재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미중 갈등은 계속될 것이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도 강화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초에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식의 시각이 많았는데 대선이 가까워올수록 그 시각이 좀 깨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주열 총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표면으로 수면화됐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은 아마 암암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미 뭐 1차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대통령 백악관의 주인이 바뀌게 되면 말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도 보면 미국은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중국을 원흉으로 지목을 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합의를 전부 다 무시를 하고 계속해서 IT 대기업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타겟으로 조준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흔들어 놓은 판이긴 하지만 중국과 미국과의 경쟁은 계속해서 꾸준히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건 미국의 숙명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트럼프는 대놓고 했다면 조 바이든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대놓고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 아마 좀 동맹을 형성하면서 네. 미국을 혼자 지금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 폭탄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과거에 보니 1년, 2년 성과를 보면 미국에 대한 대중국의 미국 수출은 더 늘었어요. 무역 적자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네.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조 바이든은 좀 머리를 써서 맨투맨이 아닌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사건이 생기면 유럽도 때리고 뭐 아시아도 때리고 전부 다 동맹을 하지 않았어요. 네. 동맹을 좀 와해시키고 국제기구로 완화시켰다면 그러나 이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좀 합리적으로 국제기구를 다시 미국의 손아귀에 넣으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팽창을 막으려는 그러니까 유럽이든 뭐 일본을 비롯해서 이게 지지를 좀 구축하는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동맹에 분명히 넣고 싶어 할 텐데 그렇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나라 입장이 좀 곤란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중국은 뭐 100여 개가 넘는 나라를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계속 이제 포섭을 하고 있어요. 예. 그걸 막기 위해서 뭐 일본이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TPP, 환태평양 이제 경제 동반자 협정을 통해서 좀 막으려는 의도가 있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거기 빠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만일 된다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어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서 더 과거보다는 공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도 지금 언젠가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선택하는 선택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불규칙하게 예측이 좀 불가능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년, 3년 겪다 보니까 그런 불규칙한 속에서도 이렇게 하는구나를 우리가 어느 정도 네. 대응법을 알았다면 조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지 정보가 않았단 별로 말이에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정말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동맹국을 지지하면서 과거의 어떤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제 중국을 이제 견제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데 손을 들어줄 거냐, 좀 이것도 굉장히 난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후보의 움직임, 성향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사전에 면밀히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